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네요. 2년 전에 퇴직을 했어요. 라디오 프로그램 만들다가 37년 9개월 근무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어쩌다 환갑, 머뭇거리다가 칠수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환갑이 지났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 선배들이 나 이제 곧 퇴직한다고. 또 어떤 선배는 7년 남았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게 먼 이야기 같았어요. 근데 제가 퇴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퇴직은 온다. 그것이 조금 앞설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직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방송 일을 했습니다. 라디오 PD였습니다. 직접 방송하기도 했고요. 또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는데,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했어요. 주로 저는 장애인 관련 아이템에 관심을 가져서 사회복지 공부도 좀 했고요. 문화, 경제, 시사, 정보, 다양하게 음악 프로그램도 하고 채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 교양 프로그램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정년 퇴직했습니다. 저는 준공무원이라고 저희는 일반적으로 정년 퇴임을 많이들 하죠. 물론 그 직종에 따라 다르죠. 작가나 프리랜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자, 아나운서, PD의 경우는 경영 파트는 일반 직원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정년 퇴임을 하게 되죠. 네, 8, 90%는 다만 아나운서의 경우는 특별히 프리랜서로 가는 케이스도 있고 또 프로듀서, PD들도 가는 경우도 덜어는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보장돼 있죠. 예.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미디어 세상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후배들이 명퇴를 많이 했어요. 올해.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보장되지는 않는다. 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가는 후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세대는 그럭저럭 정년을 맞이했습니다. 사실은 살다 보면은요, 그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퇴직은 아주 가깝게 몇 달 남겨놓고 닥쳤을 때 외에는 일반적으로 실감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못했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워킹맘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키우랴, 또 직장 생활하랴, 또 이것저것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직장 다닐 때는 내가 60 이후에 퇴직하고 또 계속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했기 때문에 준비는 특별히 하지는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퇴직 후에 심심해서 다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찾게 된 것이 너무나도 우연하게 지금은 유튜버가 됐죠. 시간을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도서관에 가고 싶다, 뭐 친구 만나고 싶다, 그리고 아침에 여유가 있고 아침에 커피 한잔 하면서 말하자면 가장 좋은 거는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할 때는 시간 되면 이제 내 몸이 가게 되잖아요. 끌려서. 그리고 어찌됐든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또 저녁에 퇴근하고 이것저것 챙겨야 될 일들이 많아서 치열한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 거는 없지만 나의 계획표를 내가 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외국어 공부하기를 등록을 하고 외국어 공부도 했고요. 어느 날은 또 도서관에 가서 책들 뭐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점들이 좋았어요. 전혀 저는 당황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주로 대학에 강의도 나가고 지금은 후배들이 일찍 퇴직해서 유튜브 방송 개설 자기만의 그 방송국 많이 차리던데요. 네. 1인 미디어 시대잖아요. 아직은 이제 지켜봐야 되고요. 딱히 이런 데로 많이 진출한다 이런 건 없고 너무너무 다양해요. 직종이. 그래서 프리랜서 PD, 프리랜서 작가 책 쓰는 분도 계시고 강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냥 집에서 쉬는 분도 계시고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극소수의 퇴직자들만, 극소수의 그 선배들만 그랬던 것 같고요.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내보진 않았지만, 일은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보수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 건강이 또 이제 허락해야 하는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뭐 길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느 선에서 그만두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연금은 국민연금. 누구나 다 들 수 있잖아요. 그 외에는 없어요. 다만 개인연금, 퇴직연금, 은행에서 많이들 홍보를 하잖아요. 그건 개인적으로 드는 것이지 특별히 해주고 그런 건 없어요. 사실은 연예인들이 뭐 가수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 저는 70, 80 세대이기 때문에 예전 분들은 잘 알지만 요즘에 그 아이돌 스타나 좀 어린 배우들, 유명 배우들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하고도 관계가 없을 때는 만나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 분들은 또 아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렇지. 근데 늘상 접하다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럴 정도 특별히 뭐 어차피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고 또 PD 일이라는 것이 똑같은 직장 일이에요. 제가 뭐 연예인들이랑 같이 일을 한다고 해서 제가 뭐 연예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나와서도 얼마든지 저를 필요로 하는 자그마한 일이라든가 뭐 어떤 모임이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또 그런 경우 있어요. 연예인들이랑 같이 일을 해서 좀 약간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다. 저는 그냥 직장인이에요. 그냥 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직장인으로 살았다. 37년 동안. 뭐 그 정도지 그것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퇴직 한 6개월 전에 남편이 저에게 앞으로 퇴직을 하면 건강도 좀 챙겨야 되는데 서울 둘레길이 있는데 한번 같이 걸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제 그때 당시는 직장을 다녔을 때니까 주말에 제가 걸을 수 있을 만큼 계획을 짜서 걷기로 마음을 먹고 제가 그럼 우리 유튜브 해볼까? 이랬어요. 그냥 걸으면 심심하니까 다녀온 기억이 안 나니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한번 해보자. 무조건 시도해 보자. 마침 또 제가 방송국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친근하기도 했고 요즘 또 너도 나도 많이들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연찮게 역사 유튜버가 됐죠. 제 전직을 이름을 넣어서 주PD의 역사 여행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서울 둘레길을 완주를 했어요. 3개월에 걸쳐서 토요일마다.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서 오늘 가지 말았으면 하는데 그래도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양 도성길이 있는 거 아시죠? 4번에 걸쳐서 또 완주를 했어요. 점점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대한 재발견,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제 좁혀 들어가다가 궁궐을 가게 됐어요. 창덕궁에 갔는데 해설사 선생님들 해설하시잖아요. 너무 이렇게 멋져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그 궁해설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언제 모집을 한대요. 당연히 제가 이제 등록을 했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궁해설사가 됐잖아요. 1년 만에. 퇴직 1년 만에. 처음부터 생각은 못했죠. 서울 둘레길 다니면서 서울에 이런 것도 있었네. 망우리 예전에 공동묘지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역사, 문화, 공원으로 바뀌었네. 망우. 여기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처음부터 생각은 안 했지만 여행하면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방송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방송과 관심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새롭게 역사 유튜버로 노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을 접하면 취재 가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영화 파묘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그러면은 조선시대에 또 파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관련된 거, 약간 시사성 있는 아이템을 이제 가져왔죠.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보다는 새롭게 접하게 되는 그런 아이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매의 눈으로 보게 되죠. 관심을 갖게 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지역명을 보면은 다 역사하고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서울 전체가 사실은 역사문화 공원이고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뭐 이걸 해야 되겠다 계획보다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앞으로 좀 더 확장이 된다면 주변 나라들 눈을 돌려서 우리와 관계된 역사, 문화 현장은 어디인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영상을 만드는 거죠. 네. 그렇지는 않아요. 전혀 없는 분들도 부부가 함께 여행하면서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쉽지는 않지만 또 어렵지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템을 뭘 하겠다라고 이제 처음에 기획을 해요. 그리고 촬영을 하죠. 또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서 원고를 작성을 하죠. 편집을 해요. 썸네일을 만들어요. 올려요. 과정이 한 7, 8단계가 돼요. 그 과정을 쭉 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 많이 해야 되죠. 스토리, 재미있는 건 해야 돼요. 유익한 거. 원고 작성할 때는 보통 논문이나 이런 건 문어체잖아요. 구어체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문장은 가능하면 좀 짧게. 그리고 제가 만드는 10분 동안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정보를 넣으면 안 돼요. 욕심으로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이 얘기도 하고 싶은데 다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아이템 안에 어떤 거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가 그거를 흐름을 잘 잡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템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주로 현장을 보여주잖아요. 현장에 제가 여기를 갔는데 왜 갔는지,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그 사람의 삶은 어떤지 그렇게 현장과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매치시켜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훈이 되는 예를 들어서 이분 만나서 이러이러한 나의 어떤 그 느낌? 그런 식으로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죠. 일주일 동안 해요. 뭐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많이 부족하죠. 이렇게 전문적으로 접근은 못 하고요. 처음보다는 조금씩은 나아지긴 하고 좀 짧아지긴 하지만 또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 역할을 분담해서 하니까 사실 방송국에서 무슨 특집 하나, 프로그램 하나 만든다 그러면 작가, PD, 내레이션, 또 촬영, 카메라맨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5, 6명이 해야 될 일을 2사람이 하는 거예요. 수시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제 저희 밤 12시까지 내레이션 했어요. 저는 FM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재미 위주로 썸네일을 뭐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끌려는 물론 어느 정도 생각은 하겠지만 현장성, 현장을 반드시 간다. 힘들어도 그리고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는 정사를 위주로 한다. 그런 나름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발품을 많이 들이죠.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경희궁 만들려고 3군데를 갔어요. 경희궁도 가고요. 숭정전이 동국대학교 정각원에 있거든요. 거기로 가고 황학정이 사직공원 뒤로 갔어요. 거기도 다녀오고 그래서 10분짜리 하나 영상을 만드는데 3군데를 가야 돼요. 그러면은 사흘이 필요해요. 와, 우리 이거 너무 힘들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 현장에 가서 직접 안내를 하니까 실감나고 이해도 쉽고 또 제 목소리가 조금 괜찮잖아요. 목소리 칭찬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감사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죠. 그거는 유튜브 전문가한테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가 좋아서 시작을 했고 다행히 저랑 또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하게 되는 거지만 컨셉은 사실은 자기가 관심 갖는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유튜브 할 거야. 내가 영상을, 인기 영상을 만들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하면 사실은 별로 아닌 것 같고,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저것 잡학으로 하는 거는 요즘은 별로 관심 안 갖는 것 같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이 관심 갖는 분들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에 가서 여행하면서 맛집도 소개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런 거 다 빼고 정통 역사 스토리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얻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유튜브라는 것이 누구나 가능하지만 누구나 계속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 저는 1년 반이 걸렸어요. 1000명 돌파하는데 딱 1년 반이 걸렸어요. 1년 반 동안 이거를 그만둘까 생각했던 적이 참 많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내가 좋아서 계속 할 수 있다라면 시작하는데 딱히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차별성이 있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역사 유튜버들도 아이템이 참 많은데 강연하는 분도 계시고 현장에서 설명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자기만의 차별성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남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그 방식을 가져온다고 해서 내가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방송 보면은 이렇게 군더더기 말들이 많잖아요. 그냥 빼고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나에게 정보만 주면 좋겠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인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안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모습보다는 그 현장의 모습, 장면, 사실에 입각한 가능하면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를 발굴해서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그런 차별성을 두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레이션의 기법을 잠시 말씀을 드릴까요? 발성, 호흡, 또 발음 연습을 하면 다 좋아질 수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자고저나 말의 강약이나 뭐 속도나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은 더 또렷또렷 들리거든요. 제가 그냥 또렷또렷하게 들리고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발성, 발음, 호흡을 정확하게 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더 목소리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물론 타고난 나름 음색은 있지만 자기 음색을 갈고 닦으면 그냥 우리가 집에서 있는 모습하고 모습도 예쁘게 하고 나오면 나아지듯이 목소리도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건강이 최우선이고요. 남자 MC들 같은 경우 계속 나이 들어서까지 담배 필 경우에는 목소리가 허스키 보이스가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거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나레이션 하기 전에는 배를 좀 비워요. 음식을 먹지 않고 공복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고 발성을 하면 훨씬 목소리가 건강하게 들려요. 그래서 저 내레이션 할 때 식사 시간 전후로 2시간 피해서 배고픈 상태에서 힘을 주고 내레이션을 합니다. 제가 이제 내레이션 할 때 조금 긴 문장도 있고 짧은 문장도 있거든요. 긴 문장을 한 호흡으로 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쉬어버리면 그 문장이 듣는 사람한테는 귀에 쏙 들어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길게 가는 호흡을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 모음 발음을 열심히 하시면은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입 모양을 크게 해야 돼요. 모음 발음을 입을 크게 이제 연습하면서 거기다가 자음을 넣어요. 가, 갸, 거, 겨. 이거는 모든 말하기 코칭하는 선생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것들이에요. 직업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연장해서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전혀 다른 일을 찾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내레이션 하는 것 제가 30여 년 이상 계속 들어왔던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창업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래서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했던 것과 관계된 것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중에 전문성을 살려서 계속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분은 또
너무 회사에 올인을 해서 가정을 등한시하는 그런 케이스, 그러다가 나중에 황혼이혼? 이렇게 되는 덜어 있잖아요. 아유, 내가 직장 생활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팽당해. 이렇게 정말 상처 깊이 받아서 인생에 대해서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회사에 올인하지 마라. 이 얘기하고 싶어요. 회사에 열심히 하는 만큼 가정도 소홀히 하지 않아서 자녀들과의 관계나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하고 관계에 있어서 같이 평행을 달리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퇴직하고 이렇게 서로 안 맞아서 그냥 남남처럼 살게 되면 불행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시간은 길지 않다. 그래서 저는 남은 생에 즐겁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노인들의 3대 불안이 돈, 건강, 그다음에 외로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돈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고 건강한 퇴직 생활을 위한 세 가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몸이 건강해야 된다. 음식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잠도 잘 자고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의 건강이 중요하다.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할까는 봉사활동을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퇴직하고 나면 누가 찾아오는 사람 없고 나 혼자 이렇게 외딴 섬에 이렇게 갇힌 듯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일단 봉사활동하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잖아요. 내가 자존감이 좀 높아질 거 아니에요. 나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궁해설사로 궁에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저를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퇴직한 이후에는 경제적인 활동도 하게 되면 하고 또 그러면서 틈틈이 봉사활동을 나중에 건강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할 때 해야 돼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관계의 건강. 외롭지 않게 하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만남이 줄어들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 주변에 사는 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거. 그래서 세 가지. 몸 건강, 마음 건강, 관계의 건강. 이렇게 지내시면 행복한 삶을 사시지 않을까. 궁예절사는 서울에 있는 궁, 또 배치를 받아요.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 돼요. 실습도 해야 되고, 궁에 가면은 무료 해설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배정을 받아서 가서 해설을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2주에 한 번씩 요일에 가서 해설을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 누구나 궁을 찾는 사람들 그 시간에 모여들면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보수는 없어요. 회비를 내고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그동안 일했던 재능, 기부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 특별한 경제적인 그런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내가 재미있고 좋아하는 일을 내가 돈을 내면서까지 해도 행복한 삶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죠. 음식 같은 거 포장해서 보내주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도 하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제가 관심 갖는 지역의 확장? 지금까지는 서울 중심으로 경기 지역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지방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일본, 중국 현장도 가서 영상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일본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중국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점점 더 과거로 확장하는 그런 관심, 그런 계획이 있고요. 선대로 계속 궁예사상 할 예정이고요. 제가 일의 확장성이긴 하지만 사실 새로운 일이거든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라. 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 나이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뭐든지 관심 갖는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두려움 갖지 마시고 이렇게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사실 유튜브도 영상 이렇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냥 덜커덕이도 시작한 거거든요. 처음에 무슨 카메라를 사서 어떻게 영상 편집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쪽에 이제 밝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뭐 컴퓨터 다루는 작업이 익숙치는 않지만, 그래도 도전을 한 것처럼 새로운 그 공부 또 관심 가는 분야에 대해 시작하시는 게 뭐 죽기 전에 또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험하고 나이 들어서 이 나이에 뭐 하나 이런 것보다는 유행 뒤처지지 않게 새롭게 시작하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도 가정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은 결국 노년 되면 가족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퇴직하고 보니까 부부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들여다보게 돼요. 이제 얘기를 듣잖아요. 주변에서 친구나 뭐 동료나. 그러면은 같이 함께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따로따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특별히 부부관계가 좋은 건 아닌데, 같이 유튜브를 하게 되다 보니까, 집에서도 맨날 이렇게 만나면 역사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하고 늘 대화를 하게 되고, 일주일에 한 번 같이 어디를 가게 되고, 남편도 자기가 퇴직 후에 하게 될 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 인생이 너무 짧지 않아요? 어. 아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100세라고 하지만 평균 수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프고 이제 거의 생명을 다할 것까지 다 포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제 김영석 교수가 60세부터 75세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을 제가 새겨들었죠. 아, 지금부터 내 인생의 황금기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15년밖에 안 돼요. 그 황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정말 일을 꼭 해서 경제적으로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행복하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가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그냥 내가 조금만 이제 덜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10년 또는 15년 정도 건강해도 그래요. 그 기간 동안에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